그러니까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써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한 절반에서 75%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치매 그러면 알츠하이머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치매는 뭐가 있느냐? 혈관성 치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뇌 그 고혈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이 약간 고장나서 치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의소체 치매라고 해서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파킨슨병이라고 있잖아요. 약간 몸을 떠는 파킨슨병이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 치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두축두엽 치매인데 이쪽은 이제 한 10%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제일 많은데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나머지 치매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혈관성 치매는 가장 도드라집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좀 기억력 이상한데 그럼 가서 MRI를 찍어서 혈관이 터져 있다 혹은 막혀 있다. 그럼 혈관성 치매의 확률이 제일 높죠. 그리고 파킨슨병이 있으면 무의소체 치매의 확률이 높고요. 얘는 이제 다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단백질이 또 뭉쳐 있으면 이런데 분명히 기억력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다 관찰이 안 되면 그러면 알츠하이머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알츠하이머를 먼저 소견을 받지 않느냐? 알츠하이머라는 소견을 받으려면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어떠한 그 찌꺼기 같은 것이 뇌 안에서 뭉쳐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뭐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그 MRI처럼 그 관찰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찍는데 한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고 나서 다른 걸 아무리 봐도 기억력 장애를 일으킬 만한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찍어서 이제 알츠하이머를 진단을 하게 되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간적으로 그 공간적인 파악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던 화장실도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건지 왼쪽에 있는 건지 그런 또 왼쪽이라고 했을 때 왼쪽을 찾기보다는 오른쪽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특성을 테스트하는 게 이러한 테스트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연필하고 종이를 주면서 몇 시 몇 분을 한번 시계로 그려봐라. 그러면은 일반 알츠하이머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1시, 2시 이렇게 숫자를 배열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킨슨 환자는 몸이 이제 떨리기 때문에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1, 2, 3, 4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쪼글쪼글하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배열 자체가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6 사이는 굉장히 더 넓고 여기는 더 굉장히 넓고 그런 다음에 이게 몇 시 몇 분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적인 어떤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테스트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증상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보시면 이 그림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그린 즉 자화상인데 몇 년에 걸쳐서 자기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게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린 자화상인데 보시면 처음에는 얼굴을 잘 그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찌그러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얼굴을 그리죠.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 이때는 왜 자신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고 그리기 때문에 사실 자기 얼굴을 기억을 못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 얼굴을 그리지 못하는 거는 이 운동 능력이 이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억력 상실부터 시작을 하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찌꺼기 그런 것들이 뇌 전체로 퍼지면서 운동도 하기 힘들어지고 말도 하기 힘들어지고 밥도 먹기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억력이 좀 안 좋아져서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보통 5년에서 10년 후에 죽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가 1901년에 알츠하이머를 만난 후에 1906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5년 만에 16분이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은 알츠하이머로 안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행히 다 뇌를 기증하셔가지고
그 뇌를 받아서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떼어냈던 피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뇌를 한번 밖에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돌아가신 뇌와 이 사람들의 피부로 만든 뇌를 비교했더니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아까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안 걸린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피부 세포를 받아다가 바로 뇌를 만들어서 어떤 약이 좋을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뭐 공상과학 얘기 같은 거긴 한데 진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데 취약한 유전자는 갖고 태어나요. 갖고 태어나서 아주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 아이 때부터 그 뇌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피부를 가지고 이 실험실에서 뇌를 만들면 그 어린 뇌부터 계속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족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 왜 나쁜 거냐? 아까 이제 찌꺼기를 만드는 거에 중요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애로 생각하잖아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것들 이제 콜레스테롤 관련돼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전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우리가 전선을 생각하면 전선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피복 전선 보시면 이제 이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 만졌을 때 뭐 찌릿찌릿 안 하라는 것도 있지만 밖으로 새지 말고 전기 신호가 일렬로 빨리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세포도 이 피복이 돼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콜레스테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왜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하느냐? 너무 과도하거나 제때 제때 필요할 때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뇌에서 이거 아포이포라고 하는 게 콜레스테롤을 전달하는 애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세포한테 여기 있는 세포가 여기 있는 세포한테 콜레스테롤을 전달할 때 이렇게 이 바구니를 가지고 콜레스테롤 안에 존재하는데 이 바구니를 감싸고 있는 게 아포이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였을 때 알츠하이머에 더 많이 걸린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드렸던 뇌혈관 장벽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밖으로 못 나가고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일단 막혀있기 때문에 길이.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모델이 없으니까 동물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그 피부 세포를 가지고 우리 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해봤어요. 이게 여성분인데 나이가 75세신데 알츠하이머에 안 걸리셨는데 이분은 3번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3번. 이거를 소위 유전자가이라고 해서 유전자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박테리아한테 들어오면 처음에는 공격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얘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얘가 어떤 애구나. 그래서 다음에 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 가위를 잘라버려요. 그거를 이제 박테리아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이 3번을 잘라서 4번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3번이고 되게 정상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4번을 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면 우리가 4번이 일으키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4번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또 반대로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여성분이 다른 분인데 이분은 87세인데 이분이 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이분을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그 가위를 넣어서 이분의 살을 잘라서 3으로 바꿨을 때 만약에 이분의 뇌를 만들었더니
치매에서 건강대로 바뀌면 그게 하나의 치료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